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36만 9,39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348명, 완치 414만 3,694명으로 집계되어 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6,000명 수준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치사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오미크론 BA.2가 발견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신규 변종과 관련하여 총 55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 발생된 것으로 오미크론보다 28개의 단백질 스파이크 돌연 변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연구진에 따르면 해당 변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1.5배 더 전염성이 높으며 이미 덴마크는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말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20%를 차지하였지만 3주 만에 45%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는 미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인도, 필리핀, 남아공 및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질병이나 증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덴마크 보건 당국자들은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에 한번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해당 변종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암 연구센터 연구원은 오미크론이 생성한 항체는 해당 변종에도 잘 반응하는 것이 연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일 때보다 3배 더 빠른 급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 기준 인구 1000명당 양성률이 5.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00명당 1명 미만의 양성률을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입원 병동은 총 78,8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위급할 경우 최대 수용 인원 15만 6,847명까지 병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의 경우 19개의 위탁 병원이 있으며 총 13,777명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병동을 늘려 2만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세 번째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일 기준 PCR 검사 1일 양성률이 23.93%에 달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한 사람 100명 중 24명이 코로나 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무증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양성률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증상자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인해 감염자가 어디에서나 있다라고 보고 감염 예방 방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유지, 군중 피하기, 이동 제한하기 등 방역 규정을 유지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정부의 사회활동 제한 수준을 강화하거나 높여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지 못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은 즉시 100%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권면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망한 2명의 환자는 고령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5명 중 70대 고령자가 3명이며 60대 고령자가 2명입니다. 1명을 제외한 4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이를 접종만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오미크론 환자 중 63%가 2회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증으로 발전할 것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고령층과 어린이를 위한 예방접종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제2니 외식업협의회는 대사관저에서 올바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 신의한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한식 홍보 행사들과 달리 인도네시아 유명 호텔 체인인 알치펠라고 그룹에서 한식의 정수를 배우고 싶다며 먼저 대사관에 문의를 한 것이 계기로 추진된 점이 이색적입니다. 참고로 해당 그룹은 아스톤 헉슬리, 페이브 호텔 등 인도네시아 전국에 15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해당 호텔 대표 셰프 5명이 각자의 관점에서 한식을 요리하여 제공하고 이를 우리 한식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평가하며 제대로 된 한식 요리법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어 행사 마지막에는 불고기, 갈비, 짬뽕 등 우리 한식 전문가들이 직접 요리한 메뉴를 셰프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식, 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도네시아 음식도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소개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대사관과 제2니 외식업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그간 일반인 중심의 한식 홍보 행사를 양국 셰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한식 세미나, 아카데미 셰프 요리 경연대회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올바른 한식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간 투자는 국가 목표를 상회한 901조 2천억 루피아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수치는 2020년보다 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투자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4%이며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도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작년 투자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창출법 시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도 투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투자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금속제조 부분이며 뒤를 이어 부동산, 운송, 창고 및 통신, 전기가스 및 물, 광산 부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94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콩이 46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로 중국, 미국, 일본 순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32억 달러 투자로 순위 안에 진입하였으며 장관은 올해는 더 많은 미국인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올해 조코이 대통령은 투자 목표를 작년보다 30% 증가한 1200조 루피아로 설정하였으며 투자를 이끌 전략 품목들은 석탄 가스화 공장, 석유화학 정제소,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 산업 부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15%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올해 투자 목표 실현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모든 파묘 수출 회사가 국내 판매 20% 할당량을 채워야 해외 수출이 가능한 파묘 국내 판매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무 판매는 가격 고정제로 식용유 회사에 판매하게 되며 파묘의 경우 킬로그램당 9,300루피아이고 온레인 파묘의 경우 킬로그램당만 300루피아입니다. 참고로 온레인 파묘는 파묘를 정제할 때 나오는 최고급 상품으로 트랜스 지방이 없으며 비타민 E 등이 풍부한 고급 식용유를 말합니다. 무역부 장관은 해당 정책을 통해 식용유 생산자, 판매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까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파묘 국내 판매 의무화 정책은 지난 27일 발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파묘협회 부회장은 해당 정책으로 인해 2월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올해 식용유 총 수요가 5,700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식용유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금융서비스 기관에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촉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 자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해당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에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60조 루피아에 불과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2021년 총 거래액이 859조 루피아에 달할 정도로 암호화폐 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상품거래소 내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금융당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와 상품선물거래규제청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별도의 거래소인 디지털 퓨처스 익스체인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출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소가 출범한 후 시장의 추가 통제 및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아동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가 인도네시아에 에누마스쿨을 출시했습니다. 에누마스쿨은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 및 가정에서 교사 도움 없이 아이 스스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필수 과목의 기초학습을 돕는 모바일 앱 기반 교육 서비스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 전문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전문 인력 60명 이상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 만들었으며 현재 IT 인프라 사정을 반영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이 한 번 설치로 저가형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도 구동 가능합니다. 에누마는 자카르타에서 론칭 행사를 열었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국장 및 현지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에누마는 자카르타의 지사를 설립했으며 교육문화부, 기업 등과 에누마스쿨 무료 배포 캠페인을 진행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앱 다운로드와 활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에누마는 디지털 아동 교육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커지는 동시에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큰 인도네시아에서
수익과 공익을 모두 달성하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추가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부 국장은 에누마스쿨은 제대로 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누마 대표는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저학년 연령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앱은 드물다며 인도네시아의 모든 아이들이 에누마스쿨로 재미있게 기초 읽기와 쓰기를 익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을 목표한 인도네시아 2045비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0만 명의 5에서 9세 어린이들이 향후 20년 안에 인도네시아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에 이들의 문맹 퇴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문화부 국장은 에누마스쿨이 1,000만 명의 문맹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자카르타 시내 롯데에비뉴 쇼핑몰에서 설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제한된 인원의 현지인들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설 명절의 의미를 소개하는 한편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와 한복 체험, 가래떡 썰기, 세배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놀이와 의상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하여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설날 풍경을 나누기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우리 설날 문화체험에 대해 회람을 발행하였습니다. 회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에서 우리나라 설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